자, 여당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입니다.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 뿐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입니다.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야당은 석고대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탄핵 남발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혐의나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자, 조승래 의원인데요. 발언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헌재가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아직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헌재가 탄핵 남발 아니란다. 라는 건데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은 그냥 야당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됐다라는 것이 탄핵 이를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탄핵 남발은 아니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한다라는 이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 남발이지 않은지도 헌재가 가르쳐줘야지 판단합니까? 예. 헌재가 남발이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의 핵심적 주체인 국회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정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죠. 탄핵 남발인지 아닌지도 헌재가 가르쳐줘야 되냐? 예, 지금 현재 29분 중에 23분이 공직자고 그 중에 13분이 있는데 13분 중에 직무정지된 사람이 있는데 8명이 지금 이제 직무에 복귀됐고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한 5사람이 다시 복귀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줄 기각이에요.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예. 그런 정도라면 뭐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안 봐더라도 일반인들이 들어봐도 다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감정 섞인 탄핵 남발이고요. 그런 것을 뭐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이 연구해서 이건 남발이다 아니다. 그럼 남발이 아니면 계속 줄로 가는 것입니까? 어쨌든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최소한의 어떤 이게 너무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기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렀냐. 많이 하기는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그야말로 사과 또 반성 모드로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탄핵 남발이냐 아니냐의 논란인데 예기치 못한 논란입니다. 저널리스트 입장으로선. 민주당은 지금 탄핵 남발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김영주 의원은 이게 남발이 아니면 뭐가 남발이냐라는 반론 주셨습니다. 정착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29명에 대해서 줄탄핵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8명이 전부 다 8대0, 8대0으로 기각이 됐으면 사람이라면 일단 사과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좀 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됐던 헌재 결정을 승복하니 앞으로는 탄핵권의 그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 게 정치적 문법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이라는 권한은 헌법에만 존재하는 사실은 문구로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선진국가의 수준이에요. 8.8패 정도면 사과해야 된다 이 말이시군요. 사과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당대표라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 앞에 절절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게 6개월 정지라는 게 6개월 정도의 직무정지가 되는데 6개월 정도의 직무정지가 그 국가기관에 미치는 폐해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당장 보세요. 감사원장이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원을 6개월 동안 직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준수 방통위원장도 그 직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지검장이 없을 때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그 중앙지검에 있는 수많은 고소, 고발, 형사사건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왜 안 지죠?
그리고 뭐 아까 조승래 대변인 나와가지고 어제 헌재 결정에 마지막에 탄핵권을 남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탄핵권을 남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그 맥락은 뭐냐면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써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결 정적수를 채워서 가결을 시켰고 탄핵 사유를 그 특정해서 써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보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번번이 기각됐으니까 정치적 책임은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탄핵 소추권을 남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뭐 없애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의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오죽오죽 참다 못했으면 계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계속 확산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 뭐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 그냥 쫓아다니면서 줄줄줄 따라다니지 말고 진정하게 할 말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당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는 거고 저나 김용태 의원 계엄 단호히 반대하면서 우리가 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민주당 내에 왜 이견들과 쓴소리들이 안 나오는지 그것도 참 저는 궁금합니다. 민주당 내에 왜 이견과 쓴소리가 없느냐라는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과도한 입법권 남용, 이재명 사과해라, 오세훈,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칼을 마구 휘둘렀다.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이다. 당 밖에서도 비판합니다. 이준석, 파블로프의 개처럼 탄핵만을 외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몽령 운운하는 국민의힘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사과 정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줄탄핵, 즉 탄핵 오죽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지 않냐. 그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건 못한다는 것이죠. 탄핵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어떤 행정 공백이라든지 뭐 불필요한 뭐 행정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성찰하고 사과는 하겠지만 오죽했으면 탄핵했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0번을 민주당이 탄핵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어떤 진정성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자꾸 각하식으로 자꾸 유도하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럼 탄핵 이후에 정말 정지되었을 때 기간을 헌재에서는 30일 내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6개월 동안 있으면 월급도 다 받으시거든요. 일도 안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간 뭐 몇 해지만 각하를 했을 때는 그 당이나 그 의원들이 어떤 그 비용을 그게 대납한다든지 그런 입법적 보완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이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려고 자꾸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과 좀 따로 떼서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따로 왜냐면 떼서 해야 계엄 됩니다. 이후에 이 줄탄핵이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계엄 이후에 줄탄핵이 있었죠. 5번.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 예. 계엄 전에 탄핵이 더 많았잖아요. 다 자체 폐기한 것도 있었죠, 사실은. 아니, 계엄 전에 탄핵 소추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보셨잖아요. 날짜 불러드릴까요? 계엄 전이 많았습니까? 후가 많았습니까? 계엄 전이 있었죠. 많았잖아요. 예. 그 계엄 전에 많았던 탄핵에 대해서 그 결과가 지금 기각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계엄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사과를 못한다 말고 그럼 계엄 전에 했던 그 탄핵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재판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무관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상민 장관 또 역풍을 부르더라도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거리를 황보하다가 대한민국 국민 199분이 돌아가셨는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 한 분도 얘기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기각되더라도 잘한 일이다. 역사에 박제해서 제2의 이상민 장관 나오지 않게 한 건 되게 잘한 것인데 다만 그것이 표로 혹은 민심으로 어떤 불편함을 주셨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과할 문제, 즉 탄핵을 너무 남발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서지훈 부위원장 말씀은 이 줄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